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ETF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주는 안정성은 다른 상품이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SPY ETF와 VOO ETF입니다. SPY는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오래된 ETF로 한 주당 가격은 448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을 보면 애플이 7.57%로 가장 비중이 높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면 SPY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VOO를 매수하는 게 이득입니다. SPY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SPY는 수수료가 0.09%인 반면 VOO는 0.03%의 수수료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VOO의 구성 종목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SPY와 거의 동일합니다. 애플이 7.69%로 가장 높으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순입니다. SPY가 VOO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 이유는 SPY는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게 대여를 해주지 않는 반면 VOO는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VOO가 더 이득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단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가 조작 사건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 한 종목이었던 삼천리의 주가 차트입니다. 7만원대였던 주가가 단기간에 50만원대까지 급등하였다가 10만원대로 폭락하면서 뒤늦게 매수한 많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삼천리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삼천리 주가가 50만원까지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매수보다는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반대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커지면 패시브 자금은 이 주식을 더 매수하는 것입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덕분이고, 두 번째는 워렌 버핏의 지속적인 매입 덕분이며, 세 번째는 바로 애플의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위대한 기업이지만 예상되는 성장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해온 기업입니다. 지금 애플은 PBR이 무려 46배에 PER이 30배로 현재는 가치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S&P 500 ETF는 주가가 오를수록 비싸진 종목을 더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가치 투자자에게는 큰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S&P 500보다는 고배당 ETF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고배당 ETF의 대표 지수인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 종목을 선별합니다. 고배당주 ETF는 고배당주의 주가가 급등하면 반대로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은 지수에서 빠지게 되어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배당은 잘 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면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익 실현과 저가 매수 역할을 저절로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ETF 중에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에는 SPYD, SCHD 등이 있습니다. SPYD ETF는 S&P 500 종목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80종목에 투자하는 ETF이며, SCHD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ETF입니다. 딱히 이런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고배당 ETF를 선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장기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57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5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고배당주의 연평균 수익률은 12.58%,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13%, 배당률이 낮은 성장주의 연평균 수익률은 8.9%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근 5년이나 10년간의 비교적 단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성장주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초장기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고배당 종목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가가 저렴해야 합니다. 주가가 높으면 배당률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하면 배당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주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고배당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주나 고배당주 ETF를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고배당주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세 종목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세 종류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총보수가 0.01%로 매우 저렴한 상품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타 보수와 매매 중개 수수료가 더해져야 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 됩니다. 제가 매달 이 세 상품의 비용을 업데이트하여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에서 이들 상품을 매수하게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이 이연되어 세금을 재투자하면서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탔을 경우에는 5.5%에서 3.3%의 저율과세됩니다. 원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15.4%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받게 되지 않는 세율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공제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20%가 과세가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당시 나이에 따라 저율과세 후 상속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와이프와 함께 각각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씩 최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될 때에도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는데 저는 3년마다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연금저축펀드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2030년까지 20억 원의 금융자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만약 배당 ETF나 배당주를 모은다면 대략 매년 4%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고 배당금은 연간 8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로 이렇게 배당주를 모았다가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빠져나가게 되며 제 주머니에는 5천만 원 조금 넘는 돈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20억의 금융자산을 연금계좌에 모은다면 저는 최대 3,400만 원대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매년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제가 20억의 자산을 모은 이후로 4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제가 아끼는 돈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0억이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돈을 투자로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도 여유만 되신다면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납입 한도를 모두 채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7월 말 기준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우리가 ETF를 보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총 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을 합해야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 비용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는 매월 말 기준으로 ETF의 총 비용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7월 말 기준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세 상품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말 기준으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은 0.3353%로 나타났고 에이스는 0.2779%인데 비해 타이거는 0.0689%로 두 상품에 비해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상품 중 가장 나중에 출시한 타이거는 비용이 지난달에도 제일 낮았지만 6월은 한 달을 풀로 채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했지만 7월은 한 달을 풀로 채웠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이스와 타이거는 총보수가 0.01%인 반면 솔은 8월 9일부터 0.03%에서 0.01%로 총보수를 인하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0.03%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0.01%로 계산하더라도 에이스보다도 낮고 타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새 상품을 판단할 때 배당률보다는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적게 주더라도 비용으로 소진하지 않는 이상 자산으로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7월 말 기준 비용이 가장 저렴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솔과 에이스도 매도를 하고 타이거로 교체할지 아니면 한 두 달 정도 더 지켜볼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7월 4주차 주식 투자 보고서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코스피가 1.7%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5.2%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3.3%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6.6%와 34.5%가 상승한 반면 제 계좌는 마이너스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1,709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는 559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6,51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이 최고였을 때와 비교하면 1억 원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요즘 2차전지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는 평가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시가총액이 각각 30조와 4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PBR 값은 에코프로가 17배,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2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수많은 종목들은 아무 악재가 없는데도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떨어져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졌음을 감사해 하면서 이번 주에 비교적 큰 폭의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자산을 줄여 주식 자산을 늘렸습니다. 이번 주에만 2천만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준 NH투자증권 우선주를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새로 투입한 현금과 매도한 현금으로 총 8종목을 골고루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주인 아세아제지를 182주 매수하였고 일신방직은 최근 주주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607주를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은 몇 달 전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중으로 이번 주에도 9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세방 우선주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고 있으며 이번 주에 1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SK 우선주도 최근 하락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8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에코마케팅과 쿠쿠홈시스도 각각 400주와 10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올해 안 오르면 1년을 더 기다리면 되고 그래도 안 오르면 또 1년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빚을 내서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배당률과 자산가치 그리고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렵거나 딱히 걱정되는 마음도 없습니다. 최근 2차 전지에 쏠리는 현상도 주식시장에서는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가 그랬고 IT가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물론 자산주가 급등하던 때도 있었고 우선주만 급등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순서가 오길 기다리면 되는데 오히려 자꾸 옮겨다니고 급등주를 따라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투입된 원금은 3억 4,6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1,1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7월 4주차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거래일은 하루밖에 없었지만 기록 차원에서 간략하게 7월 말 보고서를 남겨봅니다. 23년 7월은 코스피가 2.7%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7.8%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7.7%와 37.8%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2% 상승하였습니다. 그나마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제 보유 종목이 조금 올라줘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 현황입니다. 7월에는 총 4,500만 원의 현금을 투입하였고 수익은 1,05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9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1억 7,178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7월 4주차 보고서 이후 거래는 없었습니다. 7월에는 아세아제지와 일신방직, 그리고 KPX 홀딩스를 신규로 매수하였고 한 달간 계속해서 흘러내린 종목들 중 비중이 낮은 다른 여러 종목들도 골고루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원금은 3억 4,6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1,8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8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8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1%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1.9%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7.7%와 37.8%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0.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8월은 현재까지 20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23년 연간으로는 현재까지 119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199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호석유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순이익 기준으로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반기까지 금호석유는 2,5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실적을 보인다면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의 시가총액은 현재 본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약 4조 원 수준이고 자사주를 3,3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를 뺀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PER 값은 7점대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선주는 본주의 50%대 수준이므로 우선주만 놓고 본다면 PER 값은 3점대 수준으로 아직은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주가도 상승으로 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적자를 나타내거나 주가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금호석유는 2분기의 부채는 800억 가량 줄어들었고 자본은 210억 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현재 진행 중인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소각도 곧바로 이어서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한지주의 분기 배당과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월 배당,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신한지주는 작년 2분기에는 4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에는 한 주당 525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배당금이 31% 증가하였습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한 주당 26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한 주당 8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작년 2분기 65원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월배당으로 변경되어 매달 초에 월배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투입된 총 원금은 3억 4,6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1,8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8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23년 8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6%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5%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1%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5.9%와 34.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3%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8월은 현재까지 555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654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733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금호석유의 자사주 매입이 이제 다음 주 중에 끝날 듯 합니다. 현재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중 997억 원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예정대로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의 경우 자사주 소각에도 주가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의 3%에 가까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준다면 주가도 반응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가의 하락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아세아제지도 현재 15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중 절반 정도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세아제지는 내년에도 2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아세아제지는 매일 10,000주씩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세아제지의 거래량을 보면 대략 2만 주에서 3만 주 사이인데 거래량의 30%에서 50% 정도가 자사주 매입인 셈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의 자사주 매입 속도라면 주가가 당분간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총 3억 4,6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2,400만 원 수준입니다. 21년 9월 평가금이 5억 3,400만 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아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투입한 원금이 많이 늘었긴 하지만 머지않아 평가금이 다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8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23년 8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4.9%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6.3%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7%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2%와 29.2%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5%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8월은 현재까지 추가로 투입한 금액은 없으며 876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777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6,302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서 금호석유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중국의 경기가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호석유가 생산하는 품목들의 수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1,200억 원의 지배 순이익을 기록하여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하나는 상반기 4,100억 원의 지배순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에는 3,800억 원의 지배순이익을 올린 데 비해 2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도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전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에코마케팅의 소소한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유선주의 상반기 배당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한 종목의 최근 1년간 배당금 합계는 대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배당금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에는 연간 배당금을 보면서 하락장을 견뎌봅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600만 원 수준이고 현재 평가금은 5억 9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